4아시아기자협회 아이언은 2018 아시아 인물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선정된 박항서 감독은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통해 베트남 축구팀에 잇따른 승리를 일궈내 베트남 전 국민이 축구로 하나 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치 부문에선 인권개혁과 경제개방개혁에 앞장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경제 부문에선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한 고급업무 LG그룹 회장이 선정됐다. 사회문화 부문에선 개발도상국의 심장흉부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온 이집트 흉부외과 의사 하비브 야콥 씨가 박항서 감독과 함께 선정됐다. 시상은 내년 봄 아시아기자협회 총회에서 한다. 우리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감사하다. 누엔반 마법사다. 쯔링키엔 베트남판 히딩크 대접 커피숍 술집 헬스장 선 할인 행사 지도력 탁월해 할아버지 같다. 한국인 호감도 높아져 베트남 국운 상승에 축구가 기여 한국과 협력 분위기 조성 좋은 계기 아버지처럼 위대하고 코치론 완벽하다. 리오 콸람이란 이는 베트남 내 박항서 감독의 별명을 잠꾸러기 할아버지라고 했다. 가끔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곤 정말 우리나라엔 할아버지와 같다. 외면적으로 엄격하고 경험 많고 훈육도 잘 하지만 속으론 따뜻하고 부드러운 할아버지 말이라고 썼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선 박 감독과 한류 한유스타인 지드래곤 송중기 김범 이민호 등을 동렬해 놓은 사진도 돌아다닌다. 여자들에겐 지드래곤 등이 OPPA 오빠지만 우리 베트남 축구 팬들에겐 박 감독이 OPPA란 것이다. 2018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에서의 베트남 대표팀 선전이 박 감독의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박 감독이 지난해 10월 국가대표 A팀과 U23 대표팀의 사령탑이 되기 전 베트남은 그저 그런 팀이었다. 브라질 못지않게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였지만 실력은 동남아의 벽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일종의 피버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206개 국가 중 112위였고 AFC 내에서도 상위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감독이 부임하곤 했지만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외국인 감독들의 무덤으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박 감독 체제가 들어선 이후 4개월 만에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열린 M150컵에서 3위에 올랐다. 우리로 치면 일본에 해당하는 앙숙 태국을 10여 년 만에 2대1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 호주 등 아시아의 강국으로 꼽히는 팀들과 경쟁해 조위로 통과했다. 8강과 준결승에서 이라크와 카타르를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했다. 그 사이 달라진 거라곤 감독이었다. 베트남인들이 박 감독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베트남의 개업한 의사인 신경미 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선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 현지 언론에선 박 감독의 모든 게 화제가 되고 있다. 부인은 물론이고 90대 노모까지 다뤄진다. 노모가 막내 아들 박 감독의 베트남에서의 경기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 것까지 보도되고 있다. SNS에선 그에 대한 칭송과 감사의 글이 넘쳐난다. 커피숍이나 술집, 헬스장에선 무료나 할인 행사가 이어진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레녹 또한 40시의 말이다. 주변에 만일 아들이 생기면 이름을 항서라고 짓겠다고 말한다.
성이 다르니 박항서라곤 하지 못할 테니 웃음. 베트남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박 감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한국인 친구 중엔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보니 베트남 분들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다. 사실 베트남으로선 첫 올림픽 금메달이 사격 황수원빈에서 나왔는데 당시 코치가 한국인 박춘건이었다. 종목이 사격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 일은 다르다. 전국적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다른 베트남인들의 말도 다르지 않다. 당큐비에 쓴 9천만 베트남인들이 온 마음으로 박 감독에게 고마워한다며 그는 기적이라고 했다. 베트남인들은 결국 지도력을 꼽았다. 호치민시 여행자 거리에서 경기를 지켜본 응우옌반 중 30은 결승전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올라가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며 박 감독이 최고다. 예전에 베트남 선수들은 멘털 정신력이 강하지 못했는데 박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한 정신력을 교육한 점이 대단하고 그로 인해 역대 최고 팀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인 탕휘는 팀의 진짜 문제를 파악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감독이 처음 감독이 됐을 때 선수들의 신체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살펴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각자의 롤이나 포지션,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의미다. 그러곤 진짜 한 게임 한 게임을 더 할수록 좋아졌다며 박 감독은 단호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지도력도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덕분에 선수 개개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박 감독에 대한 훈장 수여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한다. 베트남 대표팀이 28일 귀국하면 하노이 외곽에 있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카퍼레이드를 하는 계획이 베트남 축구협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사회과학원 중국연구소를 방문한 은종학 국민대 중국학부 중국전경 전공 교수는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개발도상국으로서 베트남 국운 상승의 기반 위에 축구 이벤트가 더해진 것이라며 한국은 최근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많아 베트남의 환대를 받고 있고 한편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와 의심이 있어 한베트남 협력 분위기 조성에 좋은 계기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1대0으로 우승이 가시화되자 4만여 관중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박항서 베트남 무적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외쳤다. 그 현장에서 박용식 응원단장 레드엔젤 대한민국 원정 응원단도 그 기쁨을 함께했다. 마치 한국의 2002년을 보는 듯했고 거리로 투사져 나온 베트남 응원단들은 그 기쁨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것 같았다. 한국도 베트남을 사랑해요. 레드엔젤 박재은 대표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섬김과 사랑을 받은 베트남 국민들은 다시 한국을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계속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날아와서 박항서 감독님과 베트남 선수들을 응원을 하게 되었다. 레드엔젤은 한배 우정 행사로 W팝 페스티벌 인 베트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W팝은 K-팝 80%와 V-팝 20%를 융합한 양국의 축제 무대이다. 레드엔젤은 2006년부터 시작한 우리는 홍색 천사 응원단이다. 2006 독일 월드컵과 2010 남아공 월드컵,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응원 콘서트를 만들었다. 2014년 레드엔젤 원정 응원 콘서트를 만들어 2014 브리질 월드컵, 2016 카타르 축구 한일전, 2016 리우 올림픽,
2016 리우 패럴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성공적인 원정 응원 콘서트를 개최했다.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레드엔젤 최고의 응원 콘서트가 될 것이다. 매달 13일은 레드엔젤 데이다. 2016년 4월 13일에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국가와 민족을 응원하는 날로 레드엔젤 데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중우정응원 10월 13일은 한중우정의 날을 만들어 한중우정의 무대를 매년 이어가고 있다.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